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바로 오랜만이죠. 곽상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곽상도 씨가 또 문재인 대통령님을 겨냥하려고 처남을 또 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의혹제기인데 계속 의혹제기만 해온 곽상도 씨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오히려 곽상도 씨의 논란만 커진 상황인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릴 예정이고, 곽상도는 흥신소나 해라. 그럴 거면 도대체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본 적이 없다. 언제부터 시작하냐?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소식 핵심만 짧게 전해드릴 예정이고, 또 이에 반면 최근 이해찬 대표님이 퇴임 기자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작년 총선기획단 때 짧게 뵙고 그 이후에 종종 조언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비교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의원이라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비교되는 대목이 있어서 이해찬 대표님 관련된 소식도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곽상도 씨가 대통령 처남 2010년 그린벨트 땅 추가 구입 투기 의혹 주장했다는 건데요. 지난 25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곽상도의 주장은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처남 김모 씨가 지난 2010년 경기 성남의 그린벨트 땅을 추가로 구입했다는 주장인데요. 미통당은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 대리 경작 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식의 주장인데요. 심지어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란 의혹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진짜 다른 것 다 떠나서 곽상도 씨가 저런 얘기를 한 게 진짜 기가 찹니다. 게다가 미통당, 박덕흠 73억, 주호영 23억, 게다가 박덕흠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MBC 스트레이트 보도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박덕흠 씨 그 일가 건설회사 5군데가 무려 400억가량의 수주, 그리고 아들 회사 기술 사용료로만 앉아서 33억을 벌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냅두고 저렇게 의혹 제기, 심지어 뭐가 제대로 밝혀진 것도 아니고 의혹 제기입니다. 진짜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상임위에서 한 발언도 허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못할 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못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나 그냥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만약 곽상도 씨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도 의혹제기 다 가능합니다. 의혹제기를 하면 곽상도 씨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 증명할 겁니까? 그래서 증명 못하면 곽상도 씨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 봐라, 뭔가 의혹이 있으니까 지금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제대로 한번 증명을 해봐라.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누가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팔리지도 않는 그린벨트 땅을 산 게 투기라고? 이명박 때 산 그린벨트 땅이 풀렸니? 농지 대리 경작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혐의가 있을 수 있다로 지금 생사람 잡냐? 재건축 특혜법 통과시키기 직전에 음마 아파트에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 갈아타고 그 통과시킨 후에 본인 아파트로 23억 정도는 벌어야 의혹이 되는 거지. 네티즌들의 압도적인 추천을 받았고요. 이외로도 곽상도는 뭐하는 사람이냐? 흥신소 소장이냐? 정치를 하라니까 남 캐는데 빠졌네. 이외로도 제대로 된 의정활동은 언제? 흥신소 출신이냐? 그럼 초등학교 시절 땐 안 올리냐? 중고등학교 때도 찾아보지 그러냐? 이런 반응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계속 저렇게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다가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 신뢰도 잃고 심지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런 반응들까지 만들어낸 게 본인 바로 자업자득입니다, 저게. 그래서 왜 이런 반응들이 이렇게 압도적인 추천을 받는지 곽상도 씨는 본인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곽상도 하면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제가 늘 곽상도 씨에 대해서 특히 영상을 자주 다루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모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핵심적인 사건들을 요약해봤습니다. 일단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핵심 검사로도 알려졌죠. 그리고 곽상도 전 민정수석, 최동욱 검찰청장 사찰했다. 저렇게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씨를 억압한다는 식으로 언플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런 짓들을 벌인 건 미래통합당 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전범기 반입 금지 결의안에 곽상도 씨가 당당하게 기권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 정의연 후원업체 마리몬드의 후원 내역을 공개하라고 또 저렇게 막 의혹 제기를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따님을 갖고도 또 그렇게 수상한 해외 이주라면서 의혹 제기를 한 바도 있었죠.
그리고 아들 2억 원 넘는 시세 차익 얻었다고 했다가 오히려 본인 제대로 혼쭐이 나기도 했었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친일파 재산 지켜준 친일 토착애구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돌아가신 손영미 소장님 두고 사인 불분명하다, 정확한 사인 밝혀라 라면서 저거야말로 진짜 2차 가해 아닙니까? 그런 인간이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이 임명이 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고 노회찬 전 의원님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곳에서 영면하길 바란다 이런 조롱도 하기도 했었고, 최저임금 미지급 업주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죠. 제가 그래서 직접 저 곽상도 씨의 재산에 관한 의혹을 요약하기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이명박 재단에서 저를 고소고발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렇게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엔 여전히 침묵하고 계속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만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하면 거봐라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고 무언가 대답을 하면 거기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사람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에요. 뭐로 가든지 계속 피곤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반면 이해찬 대표님께서 최근 그 대표 퇴임 기자간담회를 마치셨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말 본보기를 보여주셨는데 또 몇 달 전에 이렇게 직접 1시간 정도 정말 다양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전략통, 살아있는 역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어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님 민주화운동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고, 그러면서 최근에 민주연구원 고별 오찬에서는 80년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문득 그 말씀을 듣는데 오늘날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는 마치 공기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날 청년들에게 자유는 너무나 당연한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평소엔 그 가치와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데, 그건 86세대 선배들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자유를 당연하게 누리면서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86세대가 목숨 걸고 지키던 자유, 시장 경제에서의 자유, 타인을 혐오, 비방하는 명분으로 사용하는 자유, 전부 다 그 가치는 다릅니다. 근데 자유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고 그걸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세력들은 가짜뉴스를 뿌리고 타인을 혐오, 비방하는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유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무책임한 짓들을 남발하는 건 분명 잘못된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86세대 선배들의 그 자유를 위한 투쟁, 그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업적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86세대와 지금 청년 세대를 막 꼰대론, 586 꼰대론을 부추기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실제로는 검찰, 언론, 그러니까 특히 검찰 조직을 보더라도 그 적폐 세력들 때문에 오늘날 신임 검사들 중에 만약에 진짜 정의로운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로 인해서 본인들까지 기득권화돼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으면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신임 검사들한테 가서 기존 검사들 어떻게 생각하냐, 선배 검사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봐라 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는 그런 얘기 찍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정작 586 이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과 오늘날 청년 세대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 연결점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날 청년들도 586 선배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당면한 과제를 진실되고 재미있게 요약해서 꾸준하게 전하다 보면 신뢰는 자연스럽게 쌓인다. 그래서 지구력, 신뢰, 용이성, 당면 과제 이렇게 4가지 핵심적인 키워드를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걸 청년들이 직접 바꿔가야 합니다. 이런 이해찬 대표님의 조언을 평생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겨 멋진 청년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곽상도, 이해찬 대표님 사실 비교조차가 안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해찬 대표님 퇴임 기자간담회를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해찬 대표님의 혼자만 간직하기엔 아까운 이런 핵심적인 조언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같이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곽상도씨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 곽상도씨 괜히 또 문재인 대통령 건드리려고 의혹 제기했다가 이제 양치기 소년 됐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다음 플랜을 또 계획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회고로까지 계획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고로 나오면 또 열심히 읽고 저도 멋진 청년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나고요.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